저는 군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미군 출신 대령이었고 어머니는 전쟁기자였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총소리와 전장의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전투, 전략, 국방 내게 그것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군대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은 결국 힘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모순적인 곳이었습니다. 늘 강한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동맹? 그건 결국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 아닌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국의 공군력, 미국의 전략적 개입 한국은 강한 게 아니라 강한 나라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은 없었습니다.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나는 객관적으로도 한국이 독립적인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를 강대국이라 자랑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 우리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탠퍼드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나의 오래된 인식을 바꿔놓았는지 저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정치학 수업에 앉아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창가 자리에서 혼자 수업을 듣고 있죠. 로버트 교수가 앞에 서서 오늘의 주제를 던집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군사력이라.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중국 유학생 리우가 손을 번쩍 들더니 말을 시작했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니까요.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가 절로 나왔죠. 또 이런 애국심 논쟁인가?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리우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미국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예비역 대령이십니다. 어머니는 전쟁 기자시고요. 어릴 때부터 군사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특히 어머니는 세계 곳곳의 전쟁터를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취재하셨어요. 집에는 늘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우리 앨리슨, 이번에도 한 달만 기다려줘. 시리아에서 중요한 특종이 있을 것 같아.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어머니는 전쟁터만 찾아다니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드신다고 했죠. 할아버지의 흔적도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관심 없었어요.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죠.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에게 그토록 한국과 전쟁 이야기를 강요하시는지. 지금 이 강의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며 피곤함을 느꼈어요. 제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는 그저 우연일 뿐인데 왜 이렇게들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로버트 교수가 칠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어차피 또 지루한 애국심 수업이겠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리란 걸요. 저는 한숨을 쉬며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아시아의 군사력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군인이셨습니다. 군대식 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규율적이었죠. 집에서도 늘 앨리슨, 군인 가문의 자부심을 잊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성함은 마이클 카터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시지만 미군의 자존심 그 자체셨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직업이야.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 눈에 비친 군인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존재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전쟁 이야기가 저에겐 그저 잔인한 살육의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라 카터는 더 극단적이셨어요. 평생을 전쟁터만 쫓아다니는 워커홀릭이었죠.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셨습니다. 앨리슨,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는 게 엄마의 사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곤 또 떠나셨죠.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어머니는 늘 없었습니다. 대신 전쟁터에서 찍은 사진과 취재 기사만이 가득했어요. 16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드신다고 했죠. 너의 할아버지도 이 전쟁에서 싸우셨어. 우리 가족의 뿌리를 알아야 해. 하지만 저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노인들의 전쟁 이야기는 그저 지루했어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찾아 군부대와 전적지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꼭 이래야 해요? 저는 여기서 살 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을 어머니는 아직도 잊지 못하시나 봅니다. 가끔 그 말을 꺼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지금도 저는 변함없습니다.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건 결국 우리는 더 잘 죽일 수 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특히 한국이 그러는 게 더 거슬립니다. 한국이 뭐가 대단해? 미국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옆자리에서 한국 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우의 발언에 반박하려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제가 리우 학생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습니다.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런 감정적인 논쟁이 제일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한국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리우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의 IT 기업들을 보세요. 바이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텐센트는 세계 최대 게임 기업이죠.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이미 천문학적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의 말이 맞았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하지만 로버트 교수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더니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리우 군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국의 IT 현황을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자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으로 성공했고 카카오는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교실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봤자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 아닌가? 로버트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5G 기술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식의 자화자찬은 언제나 피곤했습니다. 제 앞자리의 한국 학생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력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리우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화웨이만 해도. 그때였어요. 로버트 교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자,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기술 혁신 지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보여줘도 결국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교수가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자꾸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에서요. 흥미롭네. 하지만 여전히 설득력은 없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나 봅니다. 교수님의 IT 산업 설명이 끝나자마자 리우가 다시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요? 군사력만 봐도 그렇잖아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하루도 못 버틸 겁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우의 말이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아버지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건 순전히 미군 덕분이라고요. 로버트 교수는 침착하게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현대화 과정을 살펴볼까요? 특히 최근 10년간 이뤄진 자체 전력 증강 계획은 주목할 만합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각종 도표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국방 예산, 자체 개발한 무기 체계들, 군 현대화 계획. 흥미롭네. 잠시 제 시선이 화면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결국 미국의 보호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앞자리에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한미동맹은 단순한 의존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이에요.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 착각하는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교실 뒤쪽 창가로 시선을 돌렸어요. 밖에선 봄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한국에서 찍었던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어요.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 장면에서 한 노병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켰소. 당시엔 그저 허세로만 들렸던 말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는 걸까요? 로버트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라 미국 덕분에 살아남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전 여전히 리우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호가 없는 한국은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로버트 교수는 칠판 앞으로 걸어 나오며 깊은 통찰력이 담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사력이란 단순히 무기의 숫자나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느냐가 핵심이죠.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5년 전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춥고 음산한 날씨였어요. 어머니는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하고 계셨고 저는 그저 지루함을 달래며 옆에 앉아 있었죠. 그때 한 노인이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저 과장된 감정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의 의미가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하나둘씩 등장했습니다. K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독자 개발한 정밀 타격 무기이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 무기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릴 적 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자료들과 비슷했거든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인터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요. 앨리슨, 전쟁은 비극이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와 희망은 살아있단다.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야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가 슬며시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한국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 리우의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로버트 교수의 날카로운 통찰.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 처음으로 제 확신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버트 교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발전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교수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소라면 그저 과장된 미사역으로 들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달랐습니다.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올라왔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들, 군 현대화 계획, 방위 산업 성장률. 모든 게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었나?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전 한국의 군사력을 그저 미국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허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나 봐요. 문득 어머니가 찍으셨던 다큐멘터리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한국군 장교가 첨단 훈련 시스템을 설명하던 모습이요. 당시엔 그저 지나쳤던 장면인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걸까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로버트 교수의 말씀이 계속됐어요. 한국은 이 점을 일찍이 깨달았고 꾸준히 투자해왔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애국심의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생존과 직결된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나? 처음으로 제 생각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군사력. 이 모든 걸 다시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교실 안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긴장감이 제게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진지한 토론이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졌어요. 어쩌면 제가 몰랐던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교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격렬했던 논쟁이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조용해졌죠. 한국 학생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문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걸까? 어릴 적 할아버지의 군번줄을 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낡은 쇠붙이로만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찍으셨던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군복, 할아버지의 군번줄. 그리고 오늘 본 모든 자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창밖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오늘 이 수업은 끝났지만 제 생각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의 제 모습이 얼마나 편협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쩌면 이게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말이에요. 교실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마지막 강의가 끝난 뒤에도 강의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커져갔죠.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김민우 교수님께서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제가 이렇게 망설이는 것도 처음이었죠. 강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다가가자 다정한 눈빛으로 맞아주셨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죠. 무슨 책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이내 연구실로 가보자며 저를 이끄셨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책장 가득 꽂힌 책들이 눈에 들어왔죠. 교수님은 책장 앞에서 무언가를 찾으셨어요. 한 권의 책을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략과 역사가 담긴 책이었어요. 표지를 쓰다듬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버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는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었죠. 책을 받아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한국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역사가 가깝게 다가왔죠. 연구실 창밖으로 석양이 들어왔어요.
붉은 햇살이 책장을 비추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느낀 감동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렸어요. 연구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더 공부하겠다고요. 아버지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서둘러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역사 서적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이었습니다.